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병법과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손자오기 열전과 재태공세가를 교차 분석하여 난세의 천재들이 남긴 전략적 통찰을 함께 살펴보시죠. 춘추전국 시대는 단순한 난세를 넘어 인간의 지성이 생존을 위해 극한으로 발휘된 사상의 용광로였습니다.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양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자 전쟁은 귀족들의 예법 놀이에서 국가의 사활을 건 총력전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이들이 바로 손무, 손빈, 그리고 옥이라는 세 명의 거장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병법을 단순한 기술에서 철학의 경지로 승화시킨 규율의 미학자 손무입니다. 제나라 사람이었던 손무는 내부 권력 투쟁을 피해 신흥 강국 오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오왕 함려를 만나며 불후의 명저 손자병법 13편을 바쳤는데요. 그는 전쟁을 군주의 일시적인 분노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준비 아래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바로 삼령오신입니다. 함려는 손무의 병법이 부녀자들에게도 통하는지 시험하려 했고 손무는 궁녀 180명을 모아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궁녀들이 손무의 명령을 비웃으며 장난으로 여겼죠. 이때 손무는 규율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죄라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명령에도 궁녀들이 따르지 않자 손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명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졸의 죄다. 그리고는 왕의 후궁인 두 대장의 처형을 명하죠. 당황한 왕의 만류에도 그는 장수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3번 명령하고 5번 거듭 강조한다는 뜻의 삼령오신은 리더의 명확한 의사전달과 예외 없는 신상 필벌이 조직의 기강을 어떻게 세우는지 증명합니다. 이 엄격한 훈련 덕분에 오나라는 초나라를 격파하고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손무는 오자서와 함께 초나라의 수도 영을 함락시키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손자병법의 핵심인 속전속결과 기만수를 실천한 결과였죠. 이후 그는 오자서의 비극을 예견한 듯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누리며 물러날 때를 아는 병법가의 지혜를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육체의 고통을 지략으로 이겨낸 제나라의 구원수, 손빈입니다. 손무의 후손인 손빈은 동문 수학하던 방연의 질투로 인해 위나라에서 모함을 당합니다. 두 다리가 잘리는 빈형과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을 당해 폐인이 되었죠. 그의 이름 손빈에 쓰인 빈자가 바로 이 잔혹한 형벌에서 유래했습니다. 손빈이 제나라에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제나라의 역동적인 정치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재태공세가를 보면 강씨의 제나라가 무너지고 전씨가 권력을 잡은 전제시대가 열리는데요. 신생 정권이었던 전씨 가문과 제위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빈은 제나라 장군 전기의 빈객으로 있을 때 전기경마 일화를 통해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말에 등급을 섞어 배치함으로써 전체 전력이 열세일지라도 국지적인 배합을 통해 2승 1패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이는 현대게임 이론의 핵심인 상대적 우위의 창출을 보여줍니다. 손빈의 가장 빛나는 전술은 위위구조입니다.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손빈은 조나라로 직접 가는 대신 위나라의 빈 수도인 대량을 공격하는 척합니다. 당황한 위군이 회군할 때 지친 그들을 계릉에서 격파했죠. 적의 급소를 찔러 위기를 타개하는 우회 전략의 정석입니다. 13년 후 마릉 전투에서 손빈은 복수를 완성합니다. 아궁이 수를 매일 줄여나가는 감조지게로 제나라 군사들이 겁을 먹고 탈영하는 것처럼 꾸며 방연을 유인한 것이죠. 결국 방연은 마릉의 협곡에서 매복에 걸려 자결하게 됩니다. 적의 편견을 역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압도적인 능력과 비정한 도덕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법가적 개혁가 오기입니다. 위나라 출신 오기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에도 가지 않아 스승증자에게 파문당했고 노나라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 제나라 출신인 아내를 죽인 살처구장의 일화는 그의 비정한 공명심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병사들에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병사의 상처에서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준 연저지인의 일화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병사의 어머니는 남편도 장군이 고름을 빨아준 뒤 감격해 죽도록 싸우다 전사했는데 이제 아들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며 통곡했습니다. 부하의 마음을 사는 무서운 리더십이었죠. 초나라 재상이 된 오기는 불필요한 관직을 없애고 귀족의 권력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가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도왕이 죽자 귀족들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는 죽는 순간 왕의 시신 위에 엎드려 화살을 맞음으로써 사후에 왕의 시신을 훼손한 귀족들을 일망타진하는 치밀한 복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삶은 수많은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명령의 엄중함을 뜻하는 삼령오신, 우회 전략의 위위구조, 비정한 출세욕의 살처구장까지. 이 성어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경영의 핵심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화를 통해 이들을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손무의 실천력과 손빈의 불굴의 의지를 높이 샀지만 오기에 대해서는 각박하고 가혹한 성정이 결국 파멸을 불렀다며 덕이 없는 재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손빈의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궁영의 치욕을 견디며 사기를 완성하려 했던 사마천은 빈영의 고통을 딛고 병법을 완성한 손빈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이것이 바로 울분을 위대한 저술로 승화시킨 발분저서의 정신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인물은 각각 규율, 지략, 그리고 능력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는 모두 달랐죠. 춘추전국시대 병법가들의 이야기는 현대의 리더들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수박과 탁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난세의 세 영웅 중 누구의 리더십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